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웹툰으로 쉽게 보는 상속증이요. 오늘은 31회차 해외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세 절세 방안. 거주자 비거주냐에 따라서 국내 양도세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네, 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만 적용이 가능해서 이제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고가 주택이 있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있지 네,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세금 효과가 여러분 매덕 이상씩 나면 네. 차라리 마음 잡고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정부의 대책을 보면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거주자들 10년 보유 거주했을 때 잔뜩공제 몇 프로? 1세대 1주택은 80%까지 80% 됩니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거주하지 않는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80%가 보유 공제가 40%, 거주 공제가 40%잖아요. 근데 거주하지 않는 보유에 대해서는 베니핏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양도세 테마와 그 다음에 그쪽 테마다. 그러면 비거주자들이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웹툰 어떤 거 네,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부부의 웹툰을 준비했습니다. 아, 부부의 웹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 우성이네가 다시 국내에 들어온대요. 우리랑 잘 지냈는데 귀국한다니 좋구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 글쎄, 우성이네 아파트 있잖아요. 팔 생각이라 미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 양도세가 이슈구려. 양도 전에 국내에 들어오면 절세가 되나요? 절세가 많이 되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거든. 국내에 어느 정도 있어야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1년의 절반 이상 거주는 기본이고 가족 및 직업 상태도 잘 따져봐야 하네. 자, 웹툰 부부간의 대화가 나왔네요. 자, 웹툰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국내로 들어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까? 무조건 국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이제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분들은 그래요. 팔기 전에 1년 전에 들어와서 팔고 잔금 받고 나서 떠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이게 무조건 1년 이상 산다고 해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통상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할 것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재산 상태를 보아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거주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있고 팔고 바로 이제 해외로 가게 되면은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2년 전에 들어와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요건을 충족을 했어. 네. 그리고 잔금을 다 받고 나가는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잔금 받고 언제 나가야 됩니까? 사실상 이제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지 직업, 나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뭐 언제 나간다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거주자가 되려면 직업, 가족,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럼 거주자냐 비거주자 현 세법에 의하면 양도세 차이가 절세가 얼마나 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네. 20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습니다. 10억이에. 네. 이제 내가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1,4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억 8천만 원까지 나오게 돼서 세금 차이가 2억 6천만 원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을 때 2억 8천이야. 만약 양도 차익 20억이 나 내가 10억에 사서 30억 판 물건이라면요. 거주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억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비거주자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 차익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상속증에는 어떻습니까?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증여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공제 받지 못해. 그 단점이 있지만 또 어떤 장점도 있잖아요.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연대 납세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증자가 비거주가 됐을 때 증여공제는 얼마 안 되니까 그건 과거에 포기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비거주자였을 때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된다. 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오케이. 그럼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아, 세 가지로. 네. 첫 번째는 이제 양도 후 양도세를 내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세 번째는 상속까지 가지고 갔다가 상속 후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이제 만약 내가 해외에 있다면 그 현지에서 상속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이 유리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방법이 왜 유리하죠? 양도세만 부담하시고 양도대금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묻는 거야. 피거주자가 자기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억에 팔았어. 양도세 5억 내고 45억을 가져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네,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네. 그 자금 출처가 확인이 돼서 송금을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양도세 그 확인서를 첨부를 해주면 양도세 내고 나머지 45억 나가는 데는 문제가 네, 제약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 요약해 주시면요.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세금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 있을 것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공제 적용의 차이가 있었고,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유리한 세금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나라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텍스 아비트레이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손치현에게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